청양군 전체 인구의 40%를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태안 난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전원 구조됐으며 해경은 침수 원인 등 파악을 위해 선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양군이 은퇴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청양군청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이 들어오자 안내 도우미가 능숙하게 민원 창구를 안내합니다. 이쪽만 들어오셔도 돼요. 네, 이쪽 앉으세요. 통신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안수건 씨. 지난달부터 민원 안내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직 경력을 살려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민원실 안내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적적했는데 새로운 일을 배우며 사람들을 만나니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직장을 한 거의 40년 가까이 다니다가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보람도 느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줄 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더 좋게 느껴집니다. 민원실을 찾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간단한 행정 처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창구 찾기부터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르신 도우미의 안내 덕분에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데 바로 찾았어요. 도우님이 여기 뭐 몇 번 창고, 7번 창고로 가라고 해서 편하게 왔어요. 고령화 추세 속 노인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자 청양군이 올해부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청에서 일하는 안내 도우미는 2명, 모두 사무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 민원 안내 도우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 어르신께서는 자긍심과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양 지역 인구 3분의 1 이상을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번 겨울 천안 지역 첫 발생이며 전국 가금농장 중 37번째 사례입니다. 천안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1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달걀과 사료 등 오염물질 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또 AI 발생 동장 반경 10km 이내의 예찰 지역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04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8일 오전 8시 30분쯤 태안 난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나 선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태양해경은 난도 인근 해상에 있던 6.6톤급 낚시 여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돼 선원 1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침수 어선은 배수 작업을 하고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체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인근 2615제곱미터 부지에 수영장 통합운영센터, 체육관 이렇게 2개 동으로 건립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착공했으며 2023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미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내포신도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체육관 통합센터에는 모두 합해 182대가 주차 가능한데요. 그러나 장애인, 대형 차량 구역을 제외하면 일반은 162대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도로 건너편, 이주자택지 곳곳에 있지만 센터 이용자를 수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인데요.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영장에서 대회가 치러지면 주차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에서 법정 주차 대수보다 많이 확보했다면서도 센터 이용자가 많을 경우 향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오랜 시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이제는 부천의 자랑이 된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이정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기부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기부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 좋고 1000만 원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진의 한 저수지에서 어선이 뒤집히며 실종된 외국인 선원 2명 중 1명의 시신이 69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7일 당진시 대호저수지 방조제 수로 부근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낚시객이 물 위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당진시 성문면 대호저수지에서 민물고기 잡이에 나섰던 0.7톤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태국 국적 외국인 선원 2명이 함께 실종됐으며 지난 1월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1,09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서산시는 폭염과 가뭄, 물놀이 사고 등 20개 유형의 재난과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21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합니다. 추가된 항목은 개물림 사고 진료비로 반려견이나 유기견 등 종류에 상관없이 진료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이번 달부터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양군은 행복택시 사업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3월부터 운행 재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69개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는 101개 마을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상자는 월 4회 이용 가능하고 자부담은 1,000원만 발생하며 차액은 청양군에서 부담합니다. 서산시가 10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였던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전화로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1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넉 대를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2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태안군은 지역 내 의료와 주거 등 수급자 2,2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급은 최근 등유와 가스, 전기 등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난방비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